사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뭐 의견이 다양하겠지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각자의 GPA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성적들이 보여주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GPA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 기본적인 어떤 학습 능력과 성실도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저 같으면 GPA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의 네. 주제가 GPA와 시험 점수,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문제인데요. 사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뭐 의견이 다양하겠지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각자의 GPA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성적들이 보여주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GPA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 기본적인 어떤 학습 능력과 성실도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저 같으면 GPA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과거의 그 입학 통계들을 보면 아이비 리그 중에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합격자가 아니고 지원자의 25%가 어플라이한 사람들의 25%가 unweighted GPA가 3.96 이렇게 돼요. 3.94, 3.96 이렇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지원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4.0에 거의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격자들은 당연히 뭐 그 위쪽에 더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 3.5, unweighted 3.67 정도 되면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GPA에서 일단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GPA가 어디에서 망가지냐면 11학년, 12학년이 대부분 아니에요. 어디서 망가지냐면 9학년 때 대부분 망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그래 이제 뭐 보딩스쿨을 갔으니까 아니면은 뭐 이제 열심히 하다가 주니어 보딩에서 보딩스쿨 갔으니까 아니면 외국인 학교에서 이제 9학년, 10학년 됐으니까 이제 너도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10학년, 9학년, 10학년 때 이렇게 하다가 뭐 스포츠하고 갑자기 이제 친구들도 많아지고 재밌게 살다 보면은 11학년 되면은 그 GPA가 이미 뭐 3.5 정도 근처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그보다 아래에 가게 된다면은 아무리 그 다음에 4.0, 4.0을 계속 맞아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 제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GPA는 이 아이의 어떤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관리 능력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반면에 테스트 성적 같은 경우에는 GPA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학교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GPA를 굉장히 힘들게 카운트를 해서 박하게 점수를 주고 어떤 학교들은 굉장히 뭐 대부분 아이들이 막 4.0에 가깝게 이렇게 주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만 고등학교가 4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개에서 올 A를 맞은 학생들은 뭐 아마 한 1, 20만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보다 위에 이제 학년이었는데 4.0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이 쉬운 수업들만 들어가서 4.0으로 맞춘 거거든요. 큰 도전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탠다라이즈 테스트죠. SAT1이나 AP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둘 다 중요하게 보고 둘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GPA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SAT나 뭐 이런 테스트 같은 거, AP라든지 SAT2 같은 것을 잘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저 같으면은 더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GPA 쪽이에요. 그래서 GPA가 낮아서 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많고 테스트 성적이 낮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이제 또 한 가지는 테스트 성적이 한국에서 어떤 수학 능력 평가라든지 수능 이런 것들이 가지는 그런 중요도는 아니거든요.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는 조금 어떤 이런 여유가 있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어떤 이런 시험들을 어느 정도 자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령 SAT 같은 경우요. SAT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많이들 보죠. 보통 한 3번 뭐 적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보다 좀 더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안 나왔으면 그것을 리포트 안 하면 되니까요. 어떤 학생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칼리지 보드가 내가 본 시험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다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근데 칼리지 보드는 그렇게 친절한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점수를 보내는데 일일이 다 돈을 받기 때문에 10불 정도에 드는 돈을 받기 때문에 칼리지 보드는 여러 시험을 봤다고 해서 그걸 다 보내줄 만큼 그런 호의적인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성적을 나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보낸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나의 시험 점수는 오롯이 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안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칼리지 보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스코어 초이스 옵션을 둬가지고 심지어 한 테스트 안에서도 보낼 수 있는 뭐 리딩, 라이팅, 그 잉글리시 섹션과 매스를 구별해서 보낼 수 있죠.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이거를 받아요. 근데 이제 정말 좋은 대학교들은 그것을 받지 않고 다 보내라 통째로.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시험을 봤으면 그걸 통째로 다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학교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시험 자체는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학교들이 궁금한 것은 왜 시험을 이렇게 많이 봐야 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예일로 들게요. 예일에 오려는 학생이 SAT 시험을 굳이 4-5번이나 봐야 될 학생이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SAT 점수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10학년 때 2번 보고 11학년 때 3번 보고 그것도 안 나와가지고 12학년 때 막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본다고 좋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제기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일찍 끝내는 것이 좋을까요? 테스트 성적 같은 거요? 네.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많은 딜레마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9학년 때 아니면 10학년 때 점수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9학년 때 예를 들어서 9학년 끝나고 나서 10학년 가는 여름에 이제 SAT를 많이들 요즘에 하시죠.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SAT 수업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9학년에 10학년 가는 9학년 마친 학생들에게는 한 3,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오면은 그 9학년에 10학년 갈 때 안 하고 10학년 끝나고 11학년 갈 때 저는 그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제 지적으로 아이들도 성장을 하고 또 이해력도 빠르고 언어 능력도 훨씬 더 좋아졌을 테니까 건강 쪽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100 중에서 7, 8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니어 끝나고 시니어 갈 때는 더 효율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노출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요. 다만 거기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11학년 끝내고 12학년 갈 때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조급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그냥 단순한 효율성과 시기의 적절성을 따진다면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아이들의 어떤 이런 지적인 성장을 감안을 한다면 SAT 학원을 안 다닌다고 칠 때 전혀 9학년부터 10학년까지 다 하나도 안 다닌다고 칠 때 9학년 끝났을 때 SAT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를 들어서 1350점이 나왔다고 치죠. 그 학생이 1년 뒤에 시험을 봤다면 그 중간에 아무 사교육 없이 아마 적어도 1400점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1년이나 더 시간이 흘렀고
뭐 1년 동안 컴퓨터 게임만 했으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나서 시니어 갈 때 아니면 주니어 끝날 때쯤에 또 시험을 봤다면 거기서 더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어 1450점이라고 치죠. 그래서 1350, 뭐 1400, 1450이라고 1년 시간이 갈 때마다. 그렇다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학생이 10학년 가을에 본 1350점이 더 매력적인 기록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11학년 들어가자마자 본 1400점이 더 좋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11학년 말에 뭐 5월이나 이쯤에 본 1450점이 좋다고 볼 것인지, 이건 너무 자명한 일이거든요. 이거 우문에 가깝죠. 근데 우리는 이 굉장히 일찍 끝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얻어갈 수 있는 포텐셜을 터뜨리지 못하고 시험에 굉장히 치여가지고 학원만 뭐 2여름 다니다가 정말 지쳐가지고 점수는 점수대로 안 나오고, 아이는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테스트 프랩을 일찍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는 제 학생들 9학년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는 학생들한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오히려 테스트 프랩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건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테스트 프랩 자체의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똑똑한 수재의 학생이 있다면 굳이 어떤 고등학교 정도의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표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학교, 탑 50위권에 있는 대학교, 아니면 25위권에 있는 대학교를 목표를 하는데,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면 충분히 할 만한 시험인 SAT를 우리는 2여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시간적인 재화적인 낭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굉장히 이제 등한시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시험을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려는 생각이 안 좋은 결과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이제 사족을 붙이자면,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것을 일찍 끝내려고 하는, 혹은 점수를 일찍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여름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갈 그 서머 캠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2번째로는 어머님들의 어떤 이제 프라이드적인 자존심. 그래서 누구네 애는 1500점으로 10학년 때 끝냈다는데 우리도 9학년 때 준비하고 10학년 때 끝내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은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획일적으로 몇 학년 때 뭘 끝내고, 이거는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어드바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더 추가하실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GPA도 마찬가지고, 그 스탠다라이즈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험들이 학생의 어떤 학구적인 면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측정을 할 수 있죠. 좋은 인디케이터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점수 자체가 학생의 실력을 오롯이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좋은 학생이라면, 이미 잘 준비가 된 학생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테스트 프랩 자체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나의 어떤 기본적인 실력을 배양해서 테스트 프랩 자체가 그렇게 큰 챌린지가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10학년 끝내고 아니면 11학년 끝내고 SAT 프랩 이거에 이제 매진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8학년 때, 9학년 때, 아니면 심지어 10학년 때라도, 학교 다닐 때라도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몇 에피소드를 한번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주제는 어떤 것으로 하시는 예정이세요? 네, 다음 주제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선행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필수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여름방학 때는 가을 거, 아니면은 1년치를 여름방학 때 다 끝내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이 선행학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또 굉장히 과잉 투자에 가깝게 이렇게 하는 효과는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